코너명에 맞는 일이 거의 처음으로, 이거 두 번째로 벌어졌군요. 예. 지난번에 일선 감면 이후에 초대형 히트를 그때 한번 치셨고, 그때 이제 전 세계 라디오 방송 사상 최초로 문자 5,000개 5,000개는 정말 세계 신기록에 봅니다. 5,000개가 한꺼번에 왔고, 소개를 안 드렸네요. 하태 다 알아요, 다 알아. 최근 기록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영상, 질의 영상 30만 건이다 막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100만 건 관련 100만 건이 넘었어요. 예, 유사 이제 이렇게 영상이 많이 뜨면 옆에서 보다가 이거 뜨나보다 해가지고 그거 카페에서 또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유사 제품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 그건 이제 하태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구나 싶어서 그 영상을 그대로 떠가지고 다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130만 건. 청취층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 우리 뉴스공장 청취층들이 아주 뜨겁게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걸 난생이라고 하죠. 태어난 이래 처음 이렇게까지 100만 명으로부터 열광적인 칭찬을 하태 변했어! 아니, 근데 우리 방 보좌진들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아주 특별하게 잘한 대정부 질의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기대도 안 했고, 왜 이렇게 반응이 뜨겁지? 왜냐하면 보수 여당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를 가늠하는 평가야 좀 달릴 수 있어도 변하는 건 명백한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혀 변한 게 없다, 이루어진 게 없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보수 야당에서 최고위원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제 변했는데 국회 와서 연설을 하게 해주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했더니 폭발했어요. 폭발 영상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대정부 질의로 했다고 130만 건을 보는 경우는 유튜브는 또 이 조작도 안 돼요. 그렇죠. 네, 130만 건을 본다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뭐 우리 당 의원들도 20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100만 건 넘은 건 처음인 것 같다. 물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 잘. 대정부 질의 몇 개 했다고 100만 건, 130만 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그런 발언을 했나? 그래서 보고 나서 진짜 했네? 예상과 다르고 혹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수야당의 대법관하고 다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칭찬 일색이에요. 맞아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물론 일부 태극기 부대가 뭐 이렇게 너 빨리 민주당 가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다수는 확실히 이제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냉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간절하고 130만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스스로 감동한, 나의 발언에 스스로 감동한 표정으로. 그렇죠.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우리 청취층들이 아주 큰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남은 임기 동안 무엇에 주력해야 되나. 사실 한국당이 지금 뭐 갈라파고스 섬처럼 떠 있잖아요. 혼자 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층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지지층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뭐 다른 관련해서 뭐 정부 대정부 질의할 때 뭐 경제 문제로 공격한다든가 다른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대북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느냐, 저게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전 한국당이 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100만 뷰면 중복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100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노력해서 찾아가서 본 겁니다. 검색해서. 그렇죠.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저 여론조사 1000명 해가지고도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이면 이게 국민 아니에요, 국민. 맞습니다. 네. 그래 90% 이상이 박수를 치는데. 아니, 실제 그 비준이라든가 북한 관련 개선에 관한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80% 이상이 개선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네. 그거보다 더 강해진 거죠. 저 수치를 보면. 점점 더 강해진 것이고 그게 이제 하태경 의원 대정부 질의 영상에 130만 건으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 말을 130명이나 굳이 찾아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130만 표로 당선된 분도 아닌데 지역구 몇만 표로 당선되셨어요 그때? 한 3만 정도 4, 5만? 4만 정도 됐죠. 예. 그러니까요. 그분들 다 와서 봐도 4, 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보수야당 의원총회에 통일부 장관이 직접 불려나가서 참석한 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의용 실장을 불렀어요. 정의용 실장. 그냥 아예 북한 제일 자주 가고 제일 김정은 제일 자주 만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비공개 시간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고민에 그렇죠. 그 질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바뀐 게 안 만나고 반대하고 싸우진 않겠다. 소통을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대신 조명근 장관이 또 오셨고. 조명근 장관이 잘 알죠 또 남북관계는. 예, 잘 아는데 뭐 좀 뭐 비공개 얘기는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다 아는 이야기. 아직 서로 완전한 신뢰가 없는 거죠. 남북관계처럼 내가 무슨 말 했다 이것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그 직후에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또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준 찬성이다 우리는. 비준은 찬성인데. 비준 찬성인데 이걸 좀 이게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비준하는 이유는 그 선언이나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비준해야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발효가 안 된 거예요. 비준이 안 됐으니까. 근데 굉장히 국가에 중요하고 재정적 부담이 큰 거는 국회의 허가까지 받아라. 이게 이제 비준 동의예요. 그러니까 비준하고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비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들 다수가 이제 남아서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는 이거 빨리 발효를 하는 게 필요하고 동의까지 받으려면 하세월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재정 소요도 좀 일부분이고 100%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비준을 정부가 하세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야당이 이걸 틀까봐 우려하는 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게.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는 비준을 하면 정부가 선 비준을 하면 우리가 국회 지지 결의안 우리가 발의해서 그걸 지지를 해주겠다. 절충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타협 아니죠. 타협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비준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럴 정도면 아예 그냥 비준 동의안 그러니까 국회 동의도 해주시지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법률 빠꼬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준은 찬성을 하는데 비준 동의 요건은 안 된다라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비준까지 반대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준 반대와 비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과 그거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묘안이 나온 겁니까? 절충안이기도 하고 이 정부한테 그러니까 남북관계 가장 좋은 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동의를 기다리고 비준을 하게 되면 시간만 자꾸 끌고 근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그동안의 입장 때문에 비준 동의하지 않을 건 당연한데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냐면 이게 비준 동의 대상인데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건 뭐 국회의 동의까지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우리 국회가 이건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선의를 해석하면 그렇고 또
뭐 정부 야당에서는 그 정도의 인식이면 그냥 동의해 달라고 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가장 큰 게 철도 도로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예산 때문에. 네. 그래서 철도 도로는 어차피 유엔 제재 풀려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철도 도로 전체적인 합의서를 따로 또 합의를 해야 돼요. 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동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어중간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꾼 거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묘안을 낸 건데 말하자면. 그렇죠. 묘안을 낸 건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 발목을 잡지 않고 정부를 도와주면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님의 이 사안에 관한 선의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뭐 있겠죠. 우리가 이제 동의에 대해서 또 소극적이니까 네. 뭐 또 반대로 돌아선 거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비준 찬성한다. 손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 대표 입장은 뭐 손 대표님 입장은 이제 우리 의원들 다수의 입장을 뭐 대변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변하시기 때문에. 손 대표 본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 대표는 이제 저와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네. 이거 동의적으로 가자고 대표가 또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나 보죠? 근데 법리적으로 네. 우리 당에서 제일 박주선 의원님 한번 보시세요. 네. 지금 그분이 사선인가 오선이신데 외통위를 오래 하셨고 법의 관점에서는 네. 그렇다. 제일 잘하는 분이 이건 동의 뭐 굳이 국회한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대통령께서.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당이 실제 노선 갈등이 있다 없다 보도도 있고 갈등이 있죠. 뭐 솔직히 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의원총회에서도 그래서 다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찬반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이견이 있는 거야. 세 부류에. 아예 안 된다.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비준 동의도 해주자. 네. 국회에서 동의도 해주자. 이거 입장이 있고 또 한쪽은 비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합의다.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비준은 찬성하는데 네. 국회 동의까지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절충안이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00분율로 따지면 절충안이 그럼 가장 많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때 의원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또 절반밖에 안 돼서 그렇게 절충안으로 나온 것도 최종적인 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과반수가 안 넘어가지고 한 15번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는 또 이 입장도 반대한다고 하실 겁니다. 네, 뭐 벌써 그런 분들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풀어야 될. 바른미래당이 원래 이제 두 식구가 한 지붕 안에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근데 사실 민주당도 그런 분 있어요. 이거는 뭐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 모든 당에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관심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깨지겠지 이런 기대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는 안 깨집니다. 깨졌으면 좋겠다고 깨지면 안 된다 둘 다 있어요. 또는 그냥 드라이하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있고요. 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드라이한 입장을 취해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연달아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이제 와서 전원책 변호사도 결국은 보수 통합 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바른미래당에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 출신들은 돌아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유승민 대표 오라고 하는 건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부 몇몇 의원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우리 당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으로의 뭐 복귀 이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없다? 예. 아니 왜냐하면 대주주가 그럼 당이 깨지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탈당을 대주주가 왜 탈당합니까? 하면은 통째로 하고 싶겠죠. 아니 통째로 하기에는 또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하더라도 유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탈당하게끔 하는 게 유 대표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왜 내 집을 박차고 나가냐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당을 유지한 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소멸을 할 거기 때문에 흡수한다 이런 입장을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물론 뭐 네. 아직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지금 알 수 없지만 합니다만. 네. 그 한국당 내 어떤 우리 베스트 시나리오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대로 어떤 큰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건데 뭐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그 자리에 있어요. 오너로서. 국민의당 쪽 분들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그럼 안 돼. 우리는 탈당하겠어. 하고 그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은요? 누가 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또 안철수 대표라는 대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대표가 뭐 거기도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네. 예를 들어 뭐 한두 분 탈당한다고 해도 이거는 뉴스가 안 되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합당 쪽에 찬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거꾸로 유승민 대표가 이 전체로는 안 되니 그러면 나는 우리 지분을 끌고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 두 사람의 최종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 선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한국당이 탈당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분의 선택과 같이 합니까? 저는 가봐야 합니까? 제 소신대로 하죠. 예. 제 소신대로 하죠. 제 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제 소신과 안 맞으면 네. 뭐 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무소속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아니라 무소속. 무소속 의원이 되면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당 목소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는 성공할까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거 그 당내 수구 누군지는 뭐 다 알잖아요. 잘 모릅니다. 실명으로 말해주세요. 아니 뭐 어쨌든 뭐 태극기 부대죠. 네. 이제 탄핵 반대했던 그룹. 친박 진영을 전원책 변호사가 일괄 쳐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가만 안 있겠죠. 총선이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공천권도 없는데. 친박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1순위지 않겠어요? 홍준표 대표를 칠 수 있을까요? 전원책. 홍준표 대표 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원책 변호사라면. 친다는 거는 근데. 당협위원장 안 주는 거죠? 당협위원장이 이미 아니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아닌데, 아예 안 주는 거죠.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냥. 이번에, 소위 이제 뭔가 개편을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 지역에도 안 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전당대회나 해서 나오지 마라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나오지 말고, 그리고 홍준표 개로 분류되는 당협위원장도 몇 번, 정리하고. 그럴 수 있죠. 대표에도 안 주고. 예.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 개파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분들 전체를 배제한다. 뭐 개파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친박 일정 정도. 아마 합리적인 순서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그게 성공해서 소위 이제 태극기 부대를 베이스로 한 세력이 배제되면 그러면 합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죠. 정치가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도 사실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네. 시기상조다 지금은. 나중에 평화 체제가 되면 근데 이게 정치인 말이라는 게 네. 그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 한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어가 앞에 따지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님이 바라보는 지금 남북미 정세 그리고 뭐 종전선언 또는 기타 등등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수층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된다. 이게 자꾸 이제 안 된다고 결국은 파국이다. 이게 비핵화 협상 파국론에 입각해 있어요. 그렇죠. 안 될 것이다. 결국은 안 될 게 그때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구구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됩니다. 이게 그게 역사에 술리고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다 미국이랑 수교했고 평화협정했고 그게 역사였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물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역사고 그게 역사의 그 뭐 장애물이 되고 싶으냐 그토록 되고 싶으냐. 자, 표정이 비장한 표정으로 13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결국은 되긴 될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그리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급하다. 제일 급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 경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하루가 급한 사람인데. 북한에 한번 가셔가지고 김일성 가면 꼭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민트색으로 머리를 제가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저는 기술 창업이 처음입니다. 저는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 모두 2010